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란 무엇인가요? 보험? 재테크? 취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연령별 건강 로드맵을 보면 이 30대는 노화에 대비할 시기, 이 40대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이 50대는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50대는 각종 성인병과 암에 노출된 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50대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회 한 점에 소주 쫙!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기생충이나 식중독을 조심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은정보 시스템을 보면 신경독성이 있는 이 메칠수은은 대부분의 어패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해산물을 많이 먹는 일본 미나마타시, 이곳 공장에서 바다에 폐수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종 해산물에 수은이 축적되었고 이걸 또 주민들이 먹게 되었는데요. 결국 54명 이상이 수은 중독에 걸렸고 이들 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체에 중금속이 들어가면 이 신경세포가 피해를 받고 신체 마비는 물론 정신지체 등 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7, 80년대에 울산에서도 이 공장들이 하천에 중금속 폐수를 버렸고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지하수와 이 수산물을 먹게 되었는데요. 수은 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여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오늘날의 해산물도 마찬가지, 그동안 누적된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절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2017년에는 식약처에서 일반 어류와 대형 어류의 적정 섭취 권장량을 발표했는데요.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 고등어 같은 일반 어류는 일주일에 400g 이하.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이 정도의 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음식 하실 때 기름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당장 부엌에 가보면 들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종류별로 있을 겁니다. 우리 식탁을 보면 음식에 기름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건강을 위한다면 이 카놀라유 사용만큼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카놀라유는 1970년에 캐나다에서 몸에 해로운 유채씨의 에루스산을 줄인 품종입니다. 즉,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에 가깝습니다. GMO 식품에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니까 최소한의 조심은 해야겠죠. 지난 2018년에도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GMO 완전 표시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4년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이 GMO 완전 표시제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식물성 기름, 이 카놀라유 말고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이 있죠. 우리 어머님들 참기름이나 들기름 다른 것보다 몸에 더 좋겠거니 생각하시고 이 가열 조리에 사용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절대 열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침 요리에만 사용을 하십시오. 왜냐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에는 오메가3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됩니다. 참고로 들기름은 저온 압착 한 달 이내 사용하시고 냉장 보관하십시오. 요리할 때 기름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유 괜찮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서 보온에도 산화 및 산패의 우려가 적고 장기간 보관해도 좋습니다. 건강하려면 이 채소를 먹어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특히 50대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맛이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드레싱을 올립니다. 근데 이건 건강한 음식에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까지 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참깨 드레싱을 좀 볼까요? 마요네즈가 250g, 설탕이 190g이나 들어가죠. 마요네즈는 식이섬유가 적고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특히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은 50대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혈관과 혈액에 안 좋겠죠. 따라서 드레싱을 고르실 때 렌치 드레싱이나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처럼 이 마요네즈가 들어간 드레싱은 피하십시오.
아이, 그럼 뭘 먹나? 바로 레드와인 식초. 다이어트 할 때 많이들 찾으시죠? 레드와인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식물성 폴리페놀류는 혈압을 낮추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올리브유를 같이 섞어서도 좋습니다. 오메가9이 많은 올리브유는 체중 감소와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레드와인 식초를 조금 버무려 보세요. 맛은 물론 보다 색다른 샐러드가 될 겁니다. 채소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것,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우리 몸에 당연히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 먹는 주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카페에서 과일 주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셨나요? 설탕이나 시럽을 때려 넣습니다. 난 집에서 과일 통째로 갈아 먹는데 하셔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과일의 과당 많이 섭취하면 역시 복부나 간의 지방으로 저장되고 각종 염증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대표적인 성인병의 시발점이죠. 자, 이 영상 참고해 보십시오. 매일 넘쳐나는 칼로리, 이제 과일의 과당도 축복이 아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0대가 피해야 할 마지막 음식입니다. 바로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액체 상태의 기름을 고체로 가공하기 위해 이 수소를 첨가하는데, 바로 이때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천천히 떨어뜨리고 세포 기능을 마비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치매까지. 마가린 한 티스푼에는 트랜스 지방이 2g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2g 미만인데 말이죠. 마가린을 많이 먹으면 권장량에서 아주 쉽게 초과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2024년까지 전 세계에 트랜스 지방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이 뜨거운 쌀밥에 마가린 넣고 간장 쪼로로록 넣고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 맛있는 건 왜 다 몸에 이렇게 나쁜지. 산화적 손상에 취약한 50대 이후에는 어쨌든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50대가 피해야 할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뻔한 것들은 뺐습니다. 라면에 햄버거에 감자튀김에 곱창에 시리얼에 소세지에 사이다에 콜라에 마카롱에 많죠. 50대가 피해야 할 음식,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의 공통점은 당과 나트륨, 콜레스테롤, 지방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50대 건강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혈관관리와 만성염증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깨끗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으로 50대에도 건강하게, 60대에도 더 건강하게. 아셨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